3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부산 다방 그 정수기? 주변 상객들의 수군거림이 미자의 귓가를 때렸고 그 순간 40년간 숨겨왔던 상처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부산에서 내 허벅지를 쓰다듬던 그 손길이 생각나네요. 그때도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셨죠. 미자가 봉투를 던지며 냉소적으로 내뱉자 제구는 땅이 꺼지는 수치심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청계산 중턱 쉼터에는 해맑은 소나무 향기가 가득했다. 윤재구는 매일 아침 이곳을 오르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내와 사별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느껴졌다. 올해 72. 은퇴한 지도 꽤 시간이 흘렀지만 그에게 청계산은 위안이자 삶의 일부가 되었다. 정상 찍고 내려오시는 길입니까? 등산복 차림의 할머니가 물었다. 재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청계산은 서울 근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산이었다. 특히 그의 또래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다. 높지 않은 높이, 잘 정비된 등산로, 그리고 곳곳에 마련된 쉼터까지. 무엇보다 청계산만의 매력은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절묘한 조화였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강남의 고층 빌딩들과 그 너머로 펼쳐지는 서울의 전경은 그 어떤 명산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할아버지, 무릎은 괜찮으세요? 저는 왼쪽이 시려워서 파스도 붙이고 다녀요. 산에서 만나는 또래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몸 이야기로 시작했다. 세월의 무게는 모두에게 공평했다. 재구도 오른쪽 무릎이 좋지 않았지만 오히려 산을 오르면 통증이 줄어드는 것 같았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숨은 차오르지만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 재구는 그 느낌이 좋았다. 아내가 떠난 후 집에만 있으면 벽이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것 같았다. 텅 빈 방에서 들리는 시계 초침 소리, 혼자 먹는 밥,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깨어 TV 뉴스를 보는 일상.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숨막히게 했다. 아이고,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산 중턱 쉼터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파는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재구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한글을 새긴 나무 정자와 옛 성터가 남아있는 청계산은 그에게 특별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 찍느라 바쁘다지만 그의 눈에는 사진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았다. 청계산에서만 볼 수 있는 서울 근교의 독특한 풍경과 분당, 과천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그리고 매번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사계절의 변화가 그 매력이었다. 아저씨, 오늘도 믹스 커피 한 잔이죠? 커피를 파는 여성이 물었다. 재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여성의 목소리가 어딘가 낯익게 느껴졌다. 평소에는 그저 커피를 받고 돈을 지불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오늘은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여성은 버너에 주전자를 올리고 물을 끓였다. 그리고 믹스 커피 봉지를 뜯어 종이컵에 부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원두커피니 아메리카노니 하며 복잡한 커피를 마셨지만 그들 세대에겐 여전히 믹스 커피가 최고였다. 간편하면서도 달콤 쌉싸름한 그 맛이 산에서 마시면 더욱 특별했다. 여기 따뜻한 믹스 커피 한 잔이요. 여성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종이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때 재구는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조용한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어디서 본 듯한, 아니, 분명히 알고 있는 눈빛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그 속에서 젊은 시절의 모습이
어렴풋이 비쳐 보였다. 마치 1970년대 흑백 사진 속에서 막 걸어 나온 것 같은 느낌. 그는 커피를 받으며 여성의 이름표를 살폈다. 장미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1973년 부산 남포동 다방에서 만났던 그 미자. 첫사랑 미자가 맞을까?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저 비슷한 이름의 다른 사람일 뿐이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그녀가 정말 미자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솟아올랐다. 재구는 믹스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그녀를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이 산 참 좋죠? 서울 사람들 다 죽어서 한 번은 청계산 지나간다잖아요. 장미자가 말했다. 재구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청계산 입구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산에 오를 수 있다는 유머였다. 옛날부터 청계산을 두고 하던 농담이었다. 그 순간 재구는 확신했다. 맞다. 부산 사투리가 살짝 섞인 이 특유의 말투. 틀림없이 그녀다. 여기 공기가 좋아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들 하죠. 그래서인지 청계산, 청계사. 이름부터가 오래 살라는 의미인가 봐요. 재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자야, 정말 너구나. 그리고 위장약을 꺼내 믹스 커피와 함께 삼켰다. 커피를 마신 후에는 꼭 위장약이 필요했다. 나이든 그들 세대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서로의 약 이야기, 병원 이야기가 일상이 된 세대. 하지만 이 순간 재구의 가슴 한켠에선 50년 전 뜨겁게 뛰던 21살의 심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야, 재구야. 너 요즘 청계산 많이 다닌다며? 퇴직 후 동네에서 만난 친구 노태열이 술자리에서 물었다. 재구는 맥주잔을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71살의 태열은 재구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제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다. 나이 들면서 옛 친구들과의 만남이 더욱 소중해졌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제대로 안 했지만 지금은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위안이 되었다. 응, 매일 아침 다녀. 건강도 건강이지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말이야. 그러게. 나이 들수록 움직여야 한다더라고. 내 친구 하나는 집에만 있다가 치매 걸린 거 알지? 그래서 나도 요즘 운동 시작했어. 그런데 청계산 중턱에 커피 파는 여자 봤냐? 요즘 할배들 사이에서 화제라던데. 재구는 갑자기 귀가 솔깃해졌다. 아침마다 만나는 그 여성, 장미자에 대한 이야기일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꾸했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다. 아, 그 아주머니? 매일 보지. 왜? 태열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마치 큰 비밀이라도 말하듯이. 재구는 괜히 술잔을 들어 마시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야, 그 여자 원래 다방 마담이었대. 알지? 모텔 가면 휴지가게 있는 그런 여자. 나이 먹고 산으로 도망 온 거래. 조심해라. 순간 재구의 손에 든 맥주잔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태열을 바라보았다. 믹스 커피를 정성스레 타던 그 손길, 수줍은 미소를 짓던 그 모습이 그런 여자라고? 믿을 수 없었다. 무슨 소리야? 어디서 들은 소문이야? 재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태열은 재구의 반응에 살짝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다시 말을 이었다. 아이,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그 여자 젊었을 때 부산에서 다방 마담으로 유명했다잖아. 그러다 나이 들어서 이쪽으로 온 거지. 요즘도 가끔씩 남자들 만나러 나간다던데. 재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설마 장미자가 정말 그럴 리는 없을 텐데. 하지만 부산이라는 단서가 신경을 건드렸다. 그의 첫사랑 미자도 부산에 있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만약 정말 그 미자라면. 그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다. 설마 장미자가 그럴 리 없는데. 재구는 더 이상 태열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맥주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서 먼저 가볼게. 뭐야, 벌써? 아직 10시도 안 됐잖아. 미안. 다음에 또 보자. 재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해서 태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의 여성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정말 자신의 첫사랑 미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40년 전 서로를 사랑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진 그 미자.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니.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 빛나고 있었다. 재구는 천천히 걸으며 별을 바라보았다. 미자와 함께 바라본 부산의 밤하늘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별이 많았을까? 아니, 지금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았다. 도시의 불빛 때문일까? 아니면 젊음의 기억이 더 선명해서일까? 그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첫사랑의 기억을 조심스레 꺼내보았다. 다음 날 아침, 재구는 평소보다 일찍 청계산에 올랐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그는 어떻게 장미자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했다. 만약 그녀가 정말 미자라면, 아니, 그보다 그녀가 정말 태열이 말한 그런 사람이라면, 재구는 생각할수록 혼란스러웠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산길은 아직 어둑어둑했지만 멀리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붉은 태양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주변을 밝혀갔다. 재구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 그의 마음도 새롭게 정리되는 것 같았다. 어떤 과거가 있든 미자가 맞든 아니든 일단 확인부터 해보자. 중턱 쉼터에 도착하자 장미자는 이미 테이블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휴대용 버너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을 끓이고 있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 그녀의 얼굴은 희미하게 보였다. 재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믹스 커피 한 잔 주세요. 재구의 목소리에 장미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쳤다가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장미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준비했다. 재구는 그녀의 손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 하지만 어딘가 우아한 손짓이 느껴졌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재구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문장을 만들었다 지웠다. 혹시 미자 씨 맞으세요? 라고 물어볼까? 아니면 부산에서 다방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라고 할까? 어느 쪽이든 충격을 줄 것 같았다. 게다가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재구는 한숨을 내쉬었다. 장미자는 커피를 건네며 미소 지었다.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그녀의 삶을 말해주는 듯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재구는 커피를 받아들며 용기를 냈다. 지금이 아니면 또 망설일 것 같았다. 네. 그런데 장미자 씨, 혹시 부산에서 오셨어요? 재구의 물음에 장미자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전에 잠깐 살았어요. 재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부산이라니 정말 그 미자일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다. 혹시 그때 그 미자 박정숙이라는 이름으로 계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장미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재구를 빤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깃든 감정을 재구는 읽을 수 없었다. 놀람? 두려움? 아니면 회한? 누구시죠? 어떻게 그 이름을? 이상훈.
40년 전 부산에서 만났던 이상훈입니다. 지금은 윤재구라고 개명했지만요. 장미자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재구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녀의 눈에 이슬이 맺히는 듯 했지만 금방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재구는 그녀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다. 맞다. 그녀가 바로 그 미자다. 죄송해요.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녀는 서둘러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등 뒤로 숨기려는 듯했다. 재구는 자리에 멍하니 앉아 믹스커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반응으로 보아 분명 그 미자가 맞는 것 같았다. 그런데 왜 모른 척하는 걸까? 그리고 태열이 말한 그 소문은 정말일까? 재구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장미자는 계속해서 그를 피하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산을 내려왔다. 오늘은 정상까지 오르지 않았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재구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에 옛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21살 부산 바닷가에서 만난 18살의 미자. 순수하고 예쁜 그녀와의 추억들.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이 재구의 가정환경을 이유로 반대했던 일.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기억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미자야. 정말 너였구나. 재구는 달빛이 비치는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40년 전의 약속이 생각났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한동안 기다렸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결국 그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그 후에 미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재구는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파왔다. 진짜 미자가 맞는 건가? 그런데 다방 마담? 모텔? 휴지각? 아니야. 아닐 거야. 재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뒤척였다. 온 방 안에 달빛만이 고요히 내려앉은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미자로 가득했다. 만약 장미자가 정말 미자라면, 그리고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재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순수하고 맑았던 그녀가 그런 세계에서 살았다니.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재구는 한참을 생각하다 결심했다. 미자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그녀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사랑은 끝났지만 적어도 인간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도 도와줘야 해. 혹시라도 생활이 어려워서. 새벽녘 재구는 마침내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그는 서랍을 열었다. 얼마 전 은행에서 찾아놓은 용돈이 있었다. 그는 그중 30만 원을 꺼내었다. 적은 돈이지만 작은 정성이라도 전하고 싶었다. 동네 복지관 자원봉사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도 있었다. 그곳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미화원이나 식당 보조 같은 일이었지만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기회였다. 재구는 복지관 일자리 추천서도 함께 준비했다. 다음 날 아침 재구는 30만 원과 함께 동네 복지관 일자리 추천서를 봉투에 담았다. 뭔가 더 해주고 싶었지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청계산으로 향했다. 오늘따라 하늘이 맑았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재구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평소보다 천천히 산을 올랐다. 어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오늘 미자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떨렸다. 중턱 쉼터에 도착하자 장미자는 이미 테이블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를 준비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재구는 가슴이 아팠다. 그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녀의 지난 세월이 결코 순탄치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안녕하세요. 믹스 커피 한 잔 주세요. 재구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미자는 잠시 굳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재구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다. 마치 어제의 일이 부끄러운 듯 시선을 피했다. 커피는 평소와 같았다. 따뜻하고 달콤한 믹스 커피. 그러나 오늘따라 쓴맛이 강하게 느껴졌다. 재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봉투를 꺼냈다.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장미자 씨, 이거 생활 어려우시면 작은 도움이라도. 재구는 봉투를 내밀었다. 장미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돈과 추천서를 본 그녀의 눈에 분노가 일렁였다. 아저씨도 결국 그 사람들하고 똑같네요. 장미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는 봉투를 재구의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주변에 있던 다른 등산객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미자 씨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재구의 말은 끝까지 전해지지 못했다. 장미자는 이미 쉼터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여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저 영감도 결국 그거 바란 거 아냐? 요즘 할배들 다 그래. 돈 좀 있다고 젊은 여자들 꼬시려고. 쯧쯧, 저러니까 세상이 말이 많지. 재구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저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는 깊은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는 멍하니 자리에 서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재구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고 산을 내려왔다. 오늘의 일로 이제 미자를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다. 그는 산길을 내려오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다. 아마도 미자의 입장에서는 그 봉투가 모욕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어쩌면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셈이 되었으니 바보같이 뭘 한 거야. 재구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그의 마음처럼 느껴졌다. 어떻게 다시 미자에게 사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오해를 풀 수 있을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뭐? 그래서 봉투를 줬다고? 야, 너 미쳤니? 재구는 노태열과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자 태열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봄비가 갠 후에 공원은 싱그러운 향기로 가득했지만 재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야, 그런 여자들한테 돈 주면 어떻게 오해하겠어? 내가 그런 서비스 바라는 줄 알았겠지. 태열의 말에 재구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런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직도 미자가 그런 여자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근데 태열아, 너 그 소문 어디서 들은 거야? 확실해? 재구의 물음에 태열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야, 청계산 그쪽 여자들 다 그런 거야. 저 여자는 원래 다방 마담이었다니까. 술 따르고 남자 비위 맞추고. 그런 여자가 딴짓 안 하겠냐? 재구는 주먹을 꽉 쥐었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단정짓는 태열의 말투가 참을 수 없이 괘씸했다. 증거 있어? 직접 봤어?
아니면 그냥 떠도는 소문이야? 제구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열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아니, 그게 산에서 만난 다른 할배들이 그러던데. 그러니까 너도 그냥 들은 거잖아. 확실하지도 않은 소문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제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공원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힐끔거리며 바라보았다. 태열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다. 야, 왜 그렇게 화를 내? 나는 그냥 조심하라고. 그럴 리 없어. 그 눈빛. 그 사람은 그럴 리 없어. 제구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등 뒤로 태열이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하나뿐이었다. 장미자가 정말 미자라면 그녀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구는 공원 근처 꽃집에 들렀다. 작은 화분 하나를 샀다. 제비꽃이 심어진 작은 화분. 미자가 좋아했던 꽃이었다. 그는 화분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창가에 화분을 올려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미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청계산 중턱 쉼터를 떠났다면 어디로 갔을까? 그는 내일 다시 산에 올라가 보기로 했다. 미자가 없다면 그때는 그때 다시 생각하자. 그날 밤 제구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대학생 시절부터 써오던 일기였지만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는 거의 쓰지 않았다. 그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다. 오늘 40년 만에 미자를 다시 만났다. 아직도 그녀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은 그녀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저지른 실수로 그녀를 다시 잃게 될지도 모른다. 제구는 일기를 쓰다 말고 문득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40년 전 미자와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제구는 사진 속 미자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늘 만난 장미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였지만 분명 그 눈빛은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제구는 제비꽃 화분을 들고 청계산으로 향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발했다. 장미자가 자리를 떠나기 전에 만나고 싶었다. 산길을 오르며 그는 미자에게 할 말을 정리했다. 미안해요. 오해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중턱 쉼터에 도착했을 때 장미자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평소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다른 여성이 커피를 팔고 있었다. 제구는 그 여성에게 다가갔다. 저기, 장미자 씨 안 나오셨어요? 그 여성은 제구를 잠시 바라보더니 대답했다. 할아버지 때문이라던데? 아저씨한테 상처받았대요. 제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손에 든 화분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위해 가져온 화분인데 이제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다. 혹시 장미자 씨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모르죠. 여기서만 만나는 사이인데. 제구는 고개를 떨구었다. 미자를 다시 찾을 방법이 없어 보였다. 그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복지관. 어제 건넸던 봉투에는 복지관 일자리 추천서가 있었다. 혹시 그곳에 가볼까? 제구는 산을 내려와 바로 복지관으로 향했다. 구림 노인복지관은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었다. 그는 화분을 들고 복지관 입구에 섰다. 처음 와보는 곳이라 잠시 주저했지만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혹시 장미자라는 분을 찾고 있는데요. 안내 데스크에 있던 젊은 여성은 고개를 갸웃했다. 장미자 씨요? 잘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그녀는 내부 전화를 걸더니 무언가 물었다.
그리고 재구에게 말했다. 아, 장미자 씨가 오늘부터 청소 일을 시작하셨대요. 지금 2층 복도를 청소하고 계신다네요. 재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미자가 정말 여기 있다니. 그는 안내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끝에서 청소 도구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는 여성이 보였다. 장미자였다. 재구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장미자는 고개를 숙인 채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재구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장미자 씨. 재구의 목소리에 장미자는 몸을 굳혔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놀람과 당혹감이 가득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재구는 손에 들고 있던 화분을 내밀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난 오해했어요. 장미자는 말없이 재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점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재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내가 건넨 봉투,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면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 미자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장미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돌렸다. 재구는 화분을 바닥에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섰다. 제비꽃? 기억나요? 당신이 좋아했던 꽃이에요. 장미자는 제비꽃 화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그냥 살아요. 나 그런 소문 속에 살지만 그냥 커피만 판 거예요. 그녀의 말에 재구는 가슴이 아파왔다. 미자는 그 소문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묵묵히 살아왔던 것이다. 미자 씨, 정말 죄송해요. 내가 의심해서. 그리고 그 봉투를. 미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바닥에 놓인 제비꽃 화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이상훈 씨, 아니, 윤재구 씨. 긴 세월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40년의 세월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다. 재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긴 세월이었어요. 미자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재구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이 중요했다. 봄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 재구와 미자는 복지관 구내식당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다. 복지관이 비교적 한산한 시간이었기에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때 왜 갑자기 떠났어요? 재구의 물음에 미자는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재구 씨 아버님이 광부셨죠? 우리 아버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런 집안과는 혼인할 수 없다고 하셨죠. 재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절 그의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 그래서 부산을 떠나 서울로 왔어요. 돈을 벌어서 재구 씨를 찾아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과거의 기억처럼. 처음에는 다방에서 일했어요. 그때는 순수했죠. 그런데 점점 세상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방에서 만난 손님들이 자꾸 그런 곳에 가자고 했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재구는 미자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손이었다. 미자 씨, 괜찮아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돼요.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창피해요. 재구 씨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아니에요. 미자 씨가 어떤 삶을 살았든 그건 미자 씨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재구의 말에 미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재구 씨는 결혼하셨죠? 네, 했었어요. 하지만 5해 전에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어요. 자녀분들은요? 아들 하나 있어요. 지금은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와요. 두 사람은 40년의 세월을 짧은 대화로 나누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 모든 것이 그들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근데 소문이 어떻게 퍼진 거예요? 청계산에서. 미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8년 전에 이사 왔어요.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그런데 옛날에 다방에서 만났던 손님 중 한 분이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분이 소문을 퍼뜨리신 것 같아요. 재구는 주먹을 꽉 쥐었다. 화가 났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미자 씨,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미자는 놀란 눈으로 재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재구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같이 망가진 사람을. 미자 씨는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저 힘든 삶을 살아온 거예요. 이제 함께 남은 삶을 살아보는 건 어때요? 미자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재구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봄비는 여전히 창밖으로 내리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씻어내리듯. 한 달 후 청계산 정상. 이른 아침 햇살이 산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 재구와 미자는 나란히 산길을 걷고 있었다. 미자는 여전히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주말이면 재구와 함께 산에 올랐다. 여기 경치 참 좋네요. 미자의 말에 재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청계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그 사이로 한강이 굽이쳐 흐르는 모습.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꿈 같았다. 미자 씨, 저기 벤치에 앉을까요? 두 사람은 정상 근처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재구는 준비해온 보온병을 열었다. 따뜻한 믹스 커피였다. 이제는 제가 커피를 대접할게요. 재구의 말에 미자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그 미소만큼은 40년 전 그대로였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4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미자의 말에 재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미자와 함께할 미래를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리고 이제 노년에 다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미자 씨,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죠? 미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기로 했다. 네,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재구 씨를 다시 만났으니까요. 재구는 미자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이제부터는 제가 있잖아요. 함께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이슬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럼 친구라도 같이 살아보지 않겠어요?
제구의 말에 미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생각해 볼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따뜻한 봄바람이 그들을 감싸고 지나갔다. 청계산의 소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는 것처럼. 제구 씨,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자의 질문에 제구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제구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속에서 젊은 날의 열정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러게요. 하루하루를 소중히.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다. 겨울의 차가움을 견뎌낸 나무들이 새순을 틔우고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 세월 시련을 견뎌온 두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것처럼. 제구와 미자는 다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천천히 함께 걸으면 되는 것이었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들의 사랑은 이제 노년의 동반자로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다. 미자 씨,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할래요? 제가 요리를 좀 배웠거든요. 그래요. 좋아요. 두 사람의 미소 속에 봄날의 따스함이 가득했다. 청계산의 봄, 그리고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따스한 봄날처럼 그들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것이었다.